308번입니다. 자, 1부터 6까지의 번호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의 전구 중에서 자, 2개는 불이 지금 켜져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전구 6개를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로 그냥 전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구가 6개 있는데 각각의 전구에 지금 번호가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적혀 있고요. 자, 불이 들어온 전구가 지금 2개 있다고 하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 2번과 5번에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고 하고 불이 들어오지 않은 곳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X 표현을 하겠습니다. 되시나요? 자, 이럴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자, 나오는 눈의 수와 같은 번호의 전구가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켜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저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바로 지금 1번 전구는 꺼져 있으니까 1번 전구를 켜겠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5번 눈이 만약에 나왔다면 켜져 있는 바로 이 전구의 불을 끄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오프를 서로 반대로 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시행을 1회 시행이라고 할 때, 자, 이러한 시행을 몇 번, 2번 반복한다. 2회 시행까지 한다고 하죠. 그때 불이 켜져 있는 전구가 2개일 확률. 자, 현재도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 2번 시행해도 똑같이 뭐다? 불이 켜져 있는 것이 2개가 되나. 물론 이때 2번, 5번이 켜져 있으니까 꼭 2번, 5번이 켜져라는 뜻이 아니고 3번, 6번이 켜져도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한번 그 눈이 나올 때마다 바로 그 눈에 해당하는 전구의 불을 켜고 끄고를 반복하니까 일단은 이 2개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와 5가 그대로 유지하려면 자 1이 나와서 한번 켜고 켜버리면 3개가 돼버리죠. 또다시 1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지니까 그대로 2개가 되겠네요. 3번도 만약에 나왔다. 3번 주사위 눈이 연속적으로 2번 나오는 것도 되나요? 한 번 나오면 자 켜지고 그러면 자 불이 3개 켜져 있죠. 또다시 한 번 뭐 한다. 나오면 꺼지겠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다시 꺼져서 2개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번이 3번이 나와서 켜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왔는 눈이 5번이라고 가정한다면 5번이 다시 꺼져 있겠죠. 그러면 2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5번이 아니라 2번이라도 어떻게 된다? 꺼지겠죠. 그러면 3번과 5번 2개의 주사위에 눈이 들어올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경우는 같은 눈이 2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1번이 한 번 나오고 또 1번이 나오면 켜지고 꺼지니까 2번, 5번이 그대로 있겠죠. 따라서 같은 눈이 몇 번, 2번 나올 때, 2번 나올 때 해당되겠죠. 2번도 보세요. 2번이 나오면 2번 주사위 눈이 2가 나오면 꺼지지만 또다시 2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켜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눈이 2번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주사위 눈이 같은 눈이 2번 나오면 결론적으로는 2개의 정부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같은 눈이 2번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2번이 켜졌어요. 2번이 한 번 나와서 꺼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 대신 2번이 다시 켜져도 2번이 2가 나와서 다시 켜져도 되겠지만 다른 1번, 3번, 4번, 5번에서도 하나의 눈의 수가 나온다면 켜지니까
이제는 원래는 2호였지만 바로 4호에서 뭐가 된다? 불이 두 개가 켜지는 꼴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예제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2번, 5번이 제일 처음에 켜져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2호 중, 2호 중 한 개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2호가 아닌 바로 몇 번? 1번, 3번, 4번, 6번 중에서 몇 개가 한 개가 켜지면 바로 똑같이 불이 켜진 전구가 두 개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에는 몇 가지가 되죠? 주사위를 두 번 던지니까 바로 6 곱하기 6, 36이 되겠죠. 그죠? 36이 되는데 이 경우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다른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분류를 했으니까 각각의 경우를 더해주면 되는데 혹시 1과 2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나요? 중복되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이 1번, 2번의 경우 말고는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바로 배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개의 각각 경우의 수를 더해 주기만 하면 되지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빼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눈이 두 번 나온다는 말은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 아니면 첫 번째도 3, 두 번째도 3. 따라서 몇 가지가 되겠죠? 여섯 가지가 되죠. 1, 1, 2, 3, 3, 4, 4, 5, 5, 6, 6. 여섯 가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먼저 2호 중 한 개가 2번이나 5번이 나와서 이 얘 같은 경우는 바로 한 개가 나오면 되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2, 5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고 일이 끝나지 않았고 나머지 1, 3, 4, 6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만 우리가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번째 경우에서 이 앞뒤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바뀌어도 되나요? 우리가 여기에 36이라고 전체 경우를 말하는 것은 바로 6 곱하기 6으로서 바로 순열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조합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2, 1이 나와도 되지만 1, 5가 2, 1이 나와도 되지만 1, 2가 나와도 되겠죠. 한번 보세요. 먼저 2번이 나왔어요. 그럼 2번이 나오면 꺼지겠죠, 2번은. 근데 1번이 나오면 1번이 켜지니까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대로 1번이 먼저 주사위 눈이 나왔다면 1번이 켜져서 바로 불이 켜진 전구가 세 개가 되겠죠. 그런데 2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니까 두 개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자리 바꾸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곱하기 2를 다시 해줘야 되므로 여기 이 2를 안 곱해버리면 바로 정답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분모는 36이고요. 2 곱하기 4가 되겠네요. 8이 16이 되겠습니다. 16 곱하기 6이니까 2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약분되나요? 2로 약분하면 11이 되고 여기는 18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확률은 18분의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2번에서는 순열을 생각했는데 1번에서는 그 자리 바꾸는 걸 생각 안 하나요? 얘는 같은 논이잖아요. 11, 2, 3, 3 이렇게 해서 66까지 되겠죠. 얘들은 주사위 눈을 던져보면 한 가지씩 이 자리를 바꿔도 똑같이 11, 22, 33이니까 여기서는 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09번입니다. 자, 두 집합 x는 x1에서 x6까지의 원소가 6개이고요.
자, Y집합은 1, 2, 4, 5, 10 원소가 5개예요. 자, 그럴 때 치역과 공력이 같은 함수가 되라고 했습니다. 즉, 공력 원소가 5개이니까 치역의 원소도 모두 다 이 5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 때 그랬죠. 그때 그 함수가 자, 다음 식을 만족시켜주는 확률을 계산해 보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즉 치역과 공력이 같은 함수의 개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생각하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x의 원소는 6개가 되고요. y 원소는 5개예요. 그런데 치역과 공력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x의 원소 중에서 어느 두 개는, 즉 예를 들어서 x2와 x5라고 해볼까요? 어느 두 개는 어떻게 이 y 공력에 있는 원소에 똑같은 숫자의 대응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머지들은 어떻게 각각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어주면 근데 얘가 4를 대응하면 안 되잖아요. 10을 꼭 대응해주면 어떻게 된다? 공력과 지역이 같은 함수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자, 전체 모든 함수 개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자? 바로 이 6개의 원소 중에서 각 2개의 원소를 선택해서 그 2개의 원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y값에 대응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 2개를 먼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선생님이 2와 5를 X2와 X5를 선택했지만 이 6 컨비네이션 이 안에는 이렇게 X3와 X6를 이렇게 선택한 경우도 있겠죠. 즉, 이 두 개의 X값은 동일한 함수값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얘가 똑같은 경우가 되니까 여기도 원소를 몇 개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하나의 뭡니까? 주머니에 넣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므로 이제 어떤 함수의 개수를 구한 거와 똑같다? 1대1 대응을 구한 거와 똑같겠죠. 1대1 대응 함수. 맞나요? 자, 따라서 x1이 설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5가지. X2가 쓸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이해되나요? X1이 만약에 이 5개 중에 4를 썼다면 X2는 4를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취업과 공력이 같아질 수가 없겠죠. 10을 썼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X3는 4와 10을 제외한 1을, 즉 1과 2와 5, 세 개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X6는 어떻다? X6는 X3와 동일하게 몇 가지? 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X6를 선생님이 한번 뒤에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X4는 어떻게? 2와 5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써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X5는 2에게만 쓸 수 있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요 한 가지가 X6가 쓸 수 있는 이 한 가지가 여기에서는 X3가 쏜 곳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X3가 1을 쏘면 X6도 1을 쏘야 되고 X3가 무엇을 5를 쏘다면 X6도 5를 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치역과 공력이 함수가 같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결정되는 바로 그런 함수의 개수죠. 그 내용을 선생님이 앞에서 306번에서 바로 여러분들 306번에서 한번 이런 내용을 잠시 이야기하는 게 있으니까 또 그것과 한번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먼저 계산해 보면요. 6 컨비네이션 2는 15가 되고요. 자, 5 팩토리얼이 되죠. 5 팩토리얼은 얼마입니까? 바로 120이 되겠습니다. 그럼 15와 120을 곱하면 15와 11을 곱하면 11을 10번 하면 150, 11을 2번 하면 30이니까 180이 되어서 전체 몇 가지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 1800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무엇? 이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조건은 x1과 x3와 x5, 저 홀수 번째 있는 바로 이 x값에 대한 바로 함수값을 모두 다 곱한 것과 짝수 번째에 있는 이 x에 대한 함수값을 모두 곱한 것이 뭐 해달라? 같아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어느 두 개의 원소는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왜 전체에서 보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고 했으니까 어떤 두 개는 반드시 하나의 함수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이 화살을 2번 맞을 수도 있고 2가 화살을 2번 맞을 수도 있고 4가 2번, 5가 2번, 10이 2번 맞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자, 각각의 이 공역에 있는 원소가 2번씩 맞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 세 개의 함수값과 세 개의 함수값. 그러면 각각이 요 하나가 2번이 된다면 전체가 6개의 바로 함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1이 2번을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의 함수값의 곱이 같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어떤 상수 K로 같다면 바로 이 세 개의 함수값이 K고 이 세 개의 함수값이 K로 같기 때문에 이 6개의 함수값은 바로 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K 제곱이 돼야 되죠. 저 X1부터 시작해서 X1이 아니라 X1의 함수값 맞죠? 그리고 X2의 함수값, X3의 함수값, 그래서 X6까지의 함수값을 이 6개를 모두 다 곱한다면 이 세 개도 K고 이 세 개도 K니까 바로 무엇이 된다? K 제곱이 되겠죠. 바로 완전 제곱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뭐의 제곱인 제곱수가 된다는 거예요. 제곱수, 완전 제곱수가 아니라 제곱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두 개를 맞는다고 했으니까 먼저 첫 번째는 1이 화살을 2번 한번 맞아볼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2와 4와 5와 10 이렇게 바로 fx1부터 fx6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를 모두 다 곱해 보았을 때 무엇이 되어야 된다? 제곱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곱해 보면요. 이 1은 곱하나 말하니까 2, 5, 10이 되어서 10 곱하기 10이 100이고 4를 곱하면 이 전체 6개의 숫자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400이 되죠. 40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 말은 바로 이 전체 6개를 곱하면 20의 제곱이 되니까 K값은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2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3개 곱한 거와 3개 곱한 게 바로 20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여기서 표현해 본다면 2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기 있는 1과 2와 10이 곱해져 버리면 20이 되고 1과 4와 5가 곱해버리면 20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므로 이 1, 4, 5가 이 좌변의 함수값이 될 수 있고 1, 2, 10이 우변의 함수값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니면
좌변을 뭐로? 1, 2, 12로, 우변을 1, 4, 5로 만들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즉, 좌변이 1, 4, 5일 때, 1, 4, 5일 때, 우변이 1, 2, 10이 되어도 되고, 반대로 좌변이 1, 2, 10의 곱일 때, 우변이 1, 4, 5가 되어도 되니까 일단 몇 가지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좌변이 1, 4, 5일 때 x1이 1, x3의 함수값이 4, x5의 함수값이 5일 수도 있지만 x1의 함수값이 5이고 x3의 함수값이 1이고 x5의 함수값이 4일 수도 있겠죠. 즉, 이 1, 4, 5를 순서 있게 배열하면서 이 fx1, fx3, fx5와 연결을 시켜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1, 4, 5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바로 3팩토리얼과 마찬가지로 1, 2, 10도 순서 있게 배열해 줄 수가 있죠. x2와 x4와 x6의 함수값이 서로서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3팩토리얼이 6이고 3팩토리얼이 6이니까 66이 얼마 됩니까? 36에다가 2를 곱하니까 바로 72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1이 두 개의 바로 함수값을 가질 때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누가 2가 두 번 화살을 맞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이 두 번 맞는 것까지 5번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얘를 다 곱해보면요. 자, 2와 5를 곱하면 10이 되고요. 2와 4를 곱하면 8이 되니까 8 곱하기 10 곱하기 10. 따라서 얘가 얼마 된다? 800이 되네요. 800은 뭐뭐에 대한 완전 제곱수, 이 제곱수가 되나요? 제곱수가 되지 않죠. 자, 따라서 이 2가 화살을 두 번 맞을 때는 이 관계식을 만족시켜 준다, 안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4가 두 번 맞을 때 1, 2, 4가 두 번 맞고 5 한 번, 10 한 번 맞을 때도 생각해 보면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 6개를 다 곱해보면, 자, 5, 4, 20이고, 4, 2, 8이니까, 자, 160에 10을 곱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가 된다? 1600이 되는 거죠. 1600은 어떻게 되나요? 40의 제곱으로 제곱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K제곱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40의 제곱이 되니까 K값은 이제 얼마로 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40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 개를 곱해서 40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요. 분명히 있겠죠. 자, 1하고 4하고 10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40이 되고 2와 4와 5를 곱해버리면 또 4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번에는 좌변이 1, 4, 5의 함수값을 가져서 곱해서 바로 1, 4, 5가 아니라 1, 4, 10이죠. 10이 되어서 바로 그 함수값의 곱이 40이 되고 우변이 2와 4와 5가 곱해져서 40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두 개를 자리 바꾸어서 좌변이 2, 4, 5의 곱 우변이 1, 4, 10의 곱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여기도 몇 가지 일단 두 가지가 되는데 이 1, 4, 10을 순서 있게 배열해 줄 수 있겠죠. 2, 4, 5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돼서 이 또한 몇 가지가 된다? 72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 몇 번째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이번엔 누가? 바로 5가 두 번입니다. 그러면 1, 2, 4, 5, 5, 1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모두 다 곱해보면, 보면요.
2호 10이 되고 4호 20이 되니까 200에다가 10을 곱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2000이 되어버리죠. 자, 2000도 뭐의 제곱수로 만들 수가 있나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5를 두 번 사용해서는 이런 바로 이 사건에 대한 바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 10이 두 번이죠. 10이 두 번이면 10 곱하기 10은 벌써 100이니까 2와 5를 곱하면 10이고요. 4가 있죠. 10, 10, 10을 곱하면 1000이니까 얘가 얼마죠? 4000이죠. 4000은 뭐의 제곱이 되나요? 20의 제곱 아닙니다. 20의 제곱은 400이에요. 맞죠? 4천도 어떻다? 뭐뭐의 제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경우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즉, 1을 두 번 사용할 때와 4가 두 번 사용될 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전체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되고 1800가지가 되고 자 맞나요? 이해되죠? 남았는 게 몇 개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사건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 72가 됩니까? 자, 선생님 여기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네요. 72가 아니죠. 얘가 지금 6이잖아요. 맞나요? 66이 32에 66이 36에 맞죠? 6 곱하기 6. 이러려면 2, 6이 12. 아, 맞네. 72입니다. 맞죠? 자, 따라서 144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똑바로 되었네요.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약분을 한번 시켜볼까요? 일단 다 더하면 9죠. 다 더하면 9니까 9로 약분해 보겠습니다. 9일은 9, 54, 96이 54 맞나요? 9이 18이 되겠습니다. 자, 4로 되죠? 4, 16, 4, 5, 20. 자, 2로 됩니까? 바로 25분의 2가 바로 확률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6 곱하기 6, 36이라서 2를 곱하면 72가 맞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어느 하나의 원소는 두 개의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1이 두 번, 2가 두 번, 4가 두 번, 5가 두 번, 10이 두 번으로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이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 전체, 이 여섯 개, 어떤 하나는 두 개를 맞기 때문에 여섯 개의 곱이 바로 뭐다? 바로 어떤 바로 자연수의 제곱수가 되어줘야지 공평하게 같은 값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만들어 줬을 때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 더 많으니까 일단 정의의 원소 6개 중에서 어느 두 개가 공역의 원소의 하나에 대응된다는 것.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두 개는 하나의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원소 다섯 개와 원소 다섯 개의 1대1 대응, 1대1 대응을 만들어주는 함수를 곱해주는 것이 바로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10번입니다. 자, 다음 좌석표에 2행 2열 좌석을 제외한 요 자리를 제외한 8개의 좌석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4명, 전체 8명을 한 명씩 임의로 배정한다. 즉 앉혀준다는 말이겠죠. 자, 그럴 때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단 두 명이 같은 행의 바로 옆이나 같은 연의 바로 앞뒤에 있을 때는 이웃항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즉, 남학생 두 명이 우리가 이웃하는데 남학생 두 명이 이렇게 앉는 것도 이웃한 거고 남학생 두 명이 자,
이 일렬에 이렇게 이웃한 것도 바로 이웃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전체 경우는 8명을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 8명을 이 자리에 우리가 앉게 하는 경우니까 각 자리마다 일행 1열의 자리, 일행 2열의 자리, 일행 3열의 자리 각 자리마다 고유 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8명을 그냥 순서 있게 일렬로 나열해 주는 것도 나열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순녀를 이야기할 때 꼭 사람을 8명을 일렬로 우리가 나열해 주는 것만 순열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뭐 앉는 모양 형태 이렇게 둥근 모양 형태잖아요. 그래도 각각의 자리마다 바로 고유 번호가 있죠. 일행 1열, 삼행 2열 이런 식으로 고유 번호가 있으면 그 자리마다는 다 이 행과 열에 의해서 번호가 있기 때문에 각각이 모두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직순열과 똑같이 8 팩토리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사건은요,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한다. 그러면 2명이 이웃해도 되고, 3명이 이웃해도 된다. 즉, 남학생 3명이 이렇게 앉아도 되고, 아니면 가로, 이런 식으로 앉아도 서로 이웃한 게 되니까, 우리가 2명이 이웃해도 되고, 3명이 이웃해도 되는 걸 생각하기는 좀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버리자. 남학생이 모두 다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한다? 바로 여사건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사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1-를 꼭 적어 놓으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놓여줄 게 바로 무엇이다? 자, 적어도 1명이겠죠. 아니, 적어도 2명이니까, 자,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한 게 바로 여사건, 되는 개념은 남학생이 모두 어떻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남학생이 떨어져 앉아야 되겠죠, 4명이.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학생은 이 사이사이에 여학생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녀 이런 형태로 앉혀주는 바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남녀가 아니라 어떻게 와도 되겠습니까? 여남으로 와도 되나요? 여남 이런 식으로 여남 이런 식으로 와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몇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남녀의 몇 가지, 2가지와 여남 형태의 2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 2가지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 주면 되니까, 자, 남녀로 앉힐 때 어떻게 앉히면 좋을까요? 다시. 먼저, 남자 4명을 먼저 배열하는 거죠. 남자 4명을 서로 배열하는 방법은 남자 4명을 순서 있게 나열하면 되고 그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되겠다? 여학생이 들어오면 되니까 그 여학생이 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4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1-에 자, 여기 조금 약분을 할 수가 있나요? 4팩토리얼이 보이잖아요. 그죠? 4팩토리얼이 보이니까 약분을 처리해 보면 4팩토리얼 하나가 약분해 보면 여기에 남는 것이 8과 7과 6과 5까지만 남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4팩토리얼이 얼마입니까? 24잖아요. 자, 그럼 눈에 잘 안 보이면 얘도 4, 3, 2, 1로 만들어 둔다면 4와 2를 8과 약분해버리고 3과 2는 6과 약분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남는 게 얼마만 남죠? 35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모두 약분되었으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1-35분의 1이니까 35분의 34가 바로 이 문제의 확률값 P가 되는 것이고 그 P에다가 얼마를 곱해달라? 70을 곱해달라. 바로 분모가 약분이 되어서 1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68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여삭도로를 처리했는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두 명이 남학생이 이웃한다는 말은 두 명이 이웃해도 되고 세 명이 이웃해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남학생이 모두 다 떨어져 앉아라. 이웃하지 말라는 것으로 여섯거리 처리해주면 되는데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학생들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남녀 교대로 앉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11번입니다. 자,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 있는 세 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다. 바로 수학적 확률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죠. 하나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 공을 다시 이 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행을 나중에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라고 우리 통계 시간에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본 것을 다시 넣지 않으면 그것은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으니까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즉, 공이 똑같이 세 개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몇 번 반복해요? 5번 반복하여 확인한 5개의 수의 무엇이 곱이 5개를 모두 곱한 곱이 6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자, 5회 시행하니까 첫 번째 우리가 시행했을 때 바로 세 개 중에 한 개를 뽑는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5번 반복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가 되어서 3의 5제곱이 되겠죠. 이게 바로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5번 반복했기 때문에 바로 3의 5제곱이 되는 거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아시겠나요? 근데 그 곱이 6의 배수다. 그런데 여러분들 6의 배수가 되려면 그 5개의 숫자를 우리가 곱하잖아요. 그죠? 공 5개 숫자가 나왔을 때 곱할 때 6의 배수가 되려면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2와 3은 꼭 하나씩은 남아야 되겠죠. 그런데 2와 3이 하나가 나오고 1이 모두 다 나와도 되겠지만 2와 3이 나오면서 2가 몇 번까지? 4번까지 나와도 되겠죠. 그러면 2와 3이 나왔는데 3이 몇 번까지? 4번을 나와도 되는 거예요. 즉, 2와 3은 적어도 한 번만 나오면 되죠. 2와 3이 나오고 2 한 번 나오고 1이 두 번 나와도 얘는 바로 6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2와 3을 적어도 한 번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번 시행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경우가 너무 많아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바로 여사건으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2가 몇 번 나오고 보세요. 2와 3이 있을 때 2가 4번 나와도 되고 3이 한 번만 나와도 되고 1이 안 나와도 되겠죠. 이해되나요? 2가 4번 나오는데 3이 2번 나오고 1이 한 번 나와도 되고 2가 4번 나오는데 3이 한 번 나오고 1이 두 번 나와도 돼요. 자, 3이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2가 3번 나오고 3이 3번 나오고 안 나와도 되고 3번, 2번, 1번, 3번, 1번, 2번.
어떻습니까? 분류 가짓수가 너무 많아지죠. 따라서 이 여사건은 무엇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이 2와 3은 적어도 몇 번, 한 번은 나와야 되겠죠. 적어도 한 개는 나와야 되니까 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여사건을 생각한다면 자, 2와 3은 한 번도 2도 안 나오고 3도 안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2와 3이 적어도 한 개가 나온다는 말은 바로 2가 안 되고 3도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즉, 그러면 2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3만 이렇게 5번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도 6의 배수가 되지 않죠. 따라서 2가 한 번도 안 나온다. 즉, 2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2를 제외한 1과 3만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2가 안 나온다는 말이니까 1과 3만 나오는 5번씩에서 나오는 가지수는 각각 두 가지가 되니까 2의 5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3도 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3이 안 나와버리면 1, 2만 나와도 되겠죠. 1, 2만 이렇게 나와도 3의 6의 배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3이 안 나온다는 말은 1, 2가 나오는 경우니까 얘도 2의 5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분류했을 때는 여기도 2가 안 나온다고 했지만, 맞죠? 이 2의 5제곱 안에는 어떻게? 1만 나온 경우도 있겠죠. 3은 한 번도 안 나오고, 1만 5번 나와버리면 여기는 2가 안 나온 게 되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3이 안 나오는 경우에서 바로 5번 시행했을 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된다는 말은 1이 뭐다? 모두 다 나온 것도 카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도 안 오고 3도 안 오는 2도 안 오고 3도 안 오는 경우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그 말은 1만 5번 나온 그 한 가지를 반드시 빼줘야 된다는 거. 요걸 조심하게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여섯 번으로 처리할 때 2가 안 나오는 경우, 그 3은 나와도 돼요. 3이 안 나오는 경우, 2가 나와도 돼요. 근데 이 안에는 바로 1만 나온 경우가 두 번 카운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2도 안 나오고 3도 안 나오는 경우를 한 번 빼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3의 5제곱이 얼마죠? 3의 4제곱이 얼마다? 81이니까 3을 곱하면 243가지가 되죠. 2의 5제곱이 32죠. 32 더하기 32 마이너스 1하면 1 마이너스 243분의 얘가 64니까 6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43분의 63이 약분되나요? 더하면 9, 더하면 9니까 97이 63. 자, 9이 18에다가 바로 63이니까 97이 63이죠. 자, 27분의 7이 되죠. 자, 1 마이너스 27분의 7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27분의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6의 배수일 확률이죠. 여사건으로 처리한. 따라서 기하 분수가 맞으니까 P와 Q는 서로 서죠. P와 Q를 더해버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얼마가 된다? 4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여사건으로 처리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2와 3은 적어도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바로 여사건으로 처리하는데 그때 2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3이 안 나오는 경우에서 바로 2와 3이 동시에 안 나오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312번입니다.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주머니 안에는 1부터 7까지의 공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에서 임의로 세 개의 공을 꺼낸다. 바로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바로 이 단어가 되죠. 여기에서 세 개를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뽑으니까 7개 중에서 세개만 뽑아내면 된다는 거죠. 7 컨비네이션 3 바로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5가지가 되겠죠. 바로 3팩토리얼이 6과 약분되니까 7, 5, 35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에 적힌 수 중 이 세 개의 공을 끊었을 때 공에 적힌 수 중에서 연속하는 자연수가 2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공 3개가 있는데 연속된 자연수가 2개 이상. 그러면 이렇게 1, 2가 들어오고 여기가 5가 들어오면 연속된 게 몇 개 있습니까? 바로 한 종류가 있죠. 근데 1, 2가 이렇게 와도 되겠죠?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1, 2, 3 이렇게 와버리거나 4, 5, 6 같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속된 자연수가 몇 개 된다? 바로 3개가 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이 7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연속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자, 연속되지 않은 경우가 많겠습니까? 바로 연속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자? 1 마이너스, 즉 여사건으로 처리하자는 거죠. 이해되나요? 즉 누가 연속된 자연수가 없는 경우를 카운팅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세 개의 공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금방 카운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1이 오고 여기 2만 오면 안 되죠. 연속된 게 없어야 되니까 여기 3이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숫자가 1, 2, 3, 4, 5, 6, 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 3이 왔다면 여기에는 뭐가 오면 되겠습니까? 바로 2, 1, 3을 제외한 바로 4도 오면 안 되죠.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5와 6과 7,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카운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4가 될 수도 있죠. 1, 4가 되어버리면 누가 올 수 있나요? 5는 못 오니까 6과 7 몇 가지? 두 가지죠. 그러면 1 오면 어떻습니까? 1 오면 바로 무엇이 된다? 7만 올 수가 있죠. 따라서 한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숫자가 3이면 5, 6, 7 3개, 4면 6, 7 2개, 5면 7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2가 된다면 여기는 바로 3은 못 오니까 4부터겠죠. 그러면 4일 때는 6, 7만 와야 되니까 몇 가지? 두 가지. 바로 카운팅 되는 거예요. 2, 5가 되면 몇 가지입니까? 5일 때는 7만 와야 되는 한 가지죠. 그러면 얘도 어떻습니까? 다 끝났죠. 1, 6은 되지 않죠. 1, 6이 와버리면 7이 와버리면 연속되니까 2, 6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도 다 카운팅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때는 누가 와야 되겠어요? 4는 안 되고 5가 와야 되겠죠. 3, 5일 때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3, 6은 안 되죠. 맞죠? 그럼 4일 때는 어떻게 돼요? 5가 못 오니까 6이 와야 돼. 6은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끝나는 것입니다. 저 첫 번째 1이 오면 몇 개입니까? 바로 6개가 되고요. 2가 오면 3개, 3이 오면 1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탈 6개, 3개, 1개니까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여기에 바로 여사건으로 구한 이 경우가 10개가 되니까 5, 20, 5, 7이 35죠. 1-7분의 2가 되어서 최종적인 정답은 7분의 5라는 것을 가볍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걸 뭐 직접 여러분들이 카운팅 이 여사건으로 처리 안 해도 이렇게 다 적어 볼 수는 있지만 연속하는 자연수가 2개 이상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 연속되지 않는 수를 카운팅 해주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사건으로 처리해 본 것입니다. 313번입니다. 자, 세집합 X집합은 1, 2가 되고요. Y집합은 1, 2, 3, Z집합은 0, 1,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F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돼요. F는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Z는 바로 G 함수인데 Y에서 Z로 가는 함수인데 바로 이 G 함수는 바로 치역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Z가 되어야 됩니다. 치역이 반드시 Z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0과 1에 모두 다 화살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G는. 자, 그런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서 합성 함수를 만들었죠. 바로 G 합성 F를 만들었으니까 F가 먼저 출발하고 G가 나중에 출발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합성 함수를 만들었을 때 바로 합성 함수의 치역이 합성 함수의 치역이 Z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남겨두고요.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전체 함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자, F는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고 G는 치역이 Z 자체가 다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 1대1 함수는 쉽게 만들 수 있죠? 자, 1이 대항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1, 2, 3, 세 가지 맞습니까? 자, 1이 누구에게 대응이 됐다? 2에게 대응이 되었다면 2는 2에게 대응이 될 수 없고 1과 3 바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가 1에게 대응이 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1대1 함수를 완벽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끝나지 않았죠? 우리는 지금 뭘 만들어야 됩니까? 합성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합성함수를 만들 때는 바로 이 G가 일단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지역이 Z가 되어야 되죠. 그죠? Z가 되어야 되니까 이 0과 1에게 화살을 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1, 2, 3이 일단 0과 1에게서는 각각 몇 가지씩 되겠다. 1도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2가 몇 가지가 돼야 된다? 1도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니까 각각을 모두 다 곱한 바로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안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한다? 바로 모두 다 누구에게? 0에게. 모두 다 1에게 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면 치역이 바로 상수함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역이 Z가 되지 않으니까 모두 다 0에게 쏘는 한 가지와 모두 다 1에게 쏘는 한 가지, 즉 두 가지를 제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3이 6 곱하기, 자, 여기 제외할 때는 이 전체에 갈로를 쳐야 되겠네요. 바로 8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66이 몇 개를? 36개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전체 36개의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합성 함수를 만들 수 있죠. 1대1 함수 6가지와 치역이 자, Z인 함수 6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서 바로 합성 함수 36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곱하기가 바로 뭐다? 의미하는 것이 얘가 F 함수를 만든 거고 얘가 G의 함수를 만든 것을 바로 곱해서 하나하나씩 뽑아서 합성 함수를 만든 결과가 36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이 36가지 중에서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무엇인가? 바로 Z일 확률, 즉
이 자체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합성함수의 치역은요. 자, 선생님이 공통수학 2부터 이야기했지만, 먼저 움직이는 함수 F죠. 이 G 합성 F를 G of Fx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선생님은 이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알맹이 함수라고 했고, 밖에 있는 함수를 껍데기 함수라고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합성 함수의 정의역은 누가 된다? 바로 알맹이 함수의 정의역이 합성 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합성 함수의 치역은 누가 된다? 바로 껍데기 함수, 바로 G 함수의 바로 이 치역이 바로 합성 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아시겠나요? 정의역은 알맹이 함수에서 따라오고 치역은 바로 껍데기 함수에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맞죠? 정의역은 바로 알맹이 함수의 정의역. 맞죠? 그리고 치역은 껍데기 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전체 하나의 G 함수로 본다면 바로 이 합성 함수의 정의역은 무엇으로 봐도 된다? 이 fx, 즉 f의 치역이 다음 이 G의 무엇이 되므로 정의역이 되므로 자, 이 함수 G 함수로 본다면 fx, 즉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무엇이 되어라? 바로 Z가 되어라. 즉, 0, 1을 모두 다 바로 화살을 받아라. 누가? 1과 2가 반드시 누구한테 쏘아야 된다? 0과 1에게 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1과 2는 일단 어디에? 바로 이 1, 2, 3에 일단 1대1 함수로 대응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만드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먼저 1대1 함수를 만족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1이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그리고 2가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죠. 왜? 1대1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따라서 뭐 간단하게 1이 1에게 쏘고 2가 2에게 쏘다고 가정합시다. 요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합성함수 자체가 바로 치역이 Z가 되기 위해서는 1이 결론적으로 0일에 쏘아야 되고 2가 결론적으로 0일에 쏘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은 이제 G로 본다면 요 자체만 무엇으로 보면 된다? 정의역으로 보면 되니까 얘가 각각 누구한테 쏜다? 0과 1에게 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1이 쏘는 경우는 0과 1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0에게 쏘아도 되고 1에게 쏘아도 되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1이 1에게 쏘았다고 가정합시다. 그 두 가지 중에서 0이나 1에게 쏠 수 있는데 1에게 쏘았다고 가정하면 이 2는 반드시 누구한테 쏘아야 된다? 0에게 쏘아야지만 합성함수 치역이 바로 Z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는 1이 쏜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쏘아야 되니까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G 자체를 보세요. 함수가 아니잖아요. 3은 비록 F, 즉 X의 원소에게는 대응이 되었지 않았지만 G 함수는 3이 화살을 쏘지 않으면 얘는 어떻습니까? 대응이 되지 않죠. 함수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바로 0에게 쏘아도 되고 1에게 쏘아도 되죠. 그래서 3이 화살을 쏠 수 있는 몇 가지를, 두 가지를 반드시 여기에 곱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3이 화살을 쏘지 않으면 이 G 자체가 함수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를 반드시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합성함수로 보면 1이 화살을 쏜 결과가 1이 되고 2가 화살을 쏜 결과가 0이 되니까
바로 치역이 0일이 되므로 자, 이 바로 치역이 합성함수의 치역 자체가 Z가 되는 거죠. 합성함수로 볼 때는 이 3이 0을 쏘든 1을 쏘든 이 3이 쏜 거에 대해서는 무엇이 치역으로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함수 자체도 치역이 Z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3도 0이나 1에게서는 이 두 가지 맞죠? y 집합의 3이 쏜 경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2와 1은 어떻게 됩니까? 2와 1은 결론적으로 y 집합의 집합 y에 1과 2가 쏜 경우가 되겠죠. 요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수 f의 개수가 되는 거죠. 즉 1대1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맞죠? 그게 6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 1, 2가 맞았고 3이 맞지 않았단 말이야. 거기에서 치역이 Z가 되는 경우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죠? 바로 3, 8이 24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바로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될 확률은 전체 36분의 바로 사건이 24개가 되니까 11호 약분이 되죠. 바로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여사건으로 한번 처리해 봅시다. 자, 얘가 첫 번째 풀이가 되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이 문제를 여사건으로 한번 처리해 보자는 거죠. 자, 전체 경우는 36가지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되는 거에 여사건은 바로 합성함수 Z가 안 되면 되겠죠.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안 된다는 말은 합성함수의 치역이 0만 되든지 합성함수의 치역이 1만 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따라서 전체 몇 가지 중에서 전체 36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36가지 중에서 맞죠? 우리는 합성함수의 치역이 0이 되는 경우 그리고 합성함수의 치역이 1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거는 경우의 수일 때 그렇고 확률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바로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확률이니까 즉 1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자, 1 마이너스에 전체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고요? 36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치역이 0이 되는 경우와 치역이 뭐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가 바로 치역이 Z 자체가 되는 거에 여사건이 되니까 이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치역이 0이 되는 거와 치역이 1이 되는 경우에 바로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치역이 0만 된다, 1만 된다. 이 자체는 배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뺄 게 없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지어보고 우리가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F, 바로 1대1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죠. 즉, 1이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2가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맞습니까? 이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래서 1은 간단하게 1에, 2는 간단하게 2에 화살을 쏟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바로 합성함수의 치역이 0이 되란 말은 1이 1에게 쏘고 2에게 2에게 쏘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무조건 누구에게만 쏘야 된다. 0에게 쏘는 몇 가지가 발생하죠? 한 가지죠. 즉 1이 0에게 쏘는 한 가지. 0이 자, 여기 조금 지워 볼게요. 자, 1이 0에게 쏘는 한 가지. 2가 0에게 쏘는 한 가지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3은 누구에게 쏘야 되나요? 방금처럼
3은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0도 쏘고 1도 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만약에 3이 0을 쏘아버리면요. 이 g에 원래 이 합성 함수를 만든 이 g 함수의 바로 치역 자체가 z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은 1과 2가 0에 쏘았다면 3은 어쩔 수 없이 1에게 써야지만 바로 이 g 함수 자체가 치역이 z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렇지만 합성함수의 지역은 무엇입니까? 0 하나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반드시 이 F의 1대1 함수와 G의 치역이 Z라는 것을 만족해주면서 여사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은 0에게 1에게 두 가지가 아니라 0에게 쏘아버리면 G 자체, 이 합성함수가 아닌 G 자체의 치역이 Z가 아니기 때문에 3은 반드시 1에게 쏘아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치역이 무엇만 될 경우, 1만 될 경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 해봐도 0이 될 때와 똑같은 방법이 아닐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치역이 뭐만 되어라? 바로 1만 되어라 이 뜻입니다. 그럼 일단 F 함수는 만들어줘야 되죠. 그것은 앞에서도 했으니까 3 곱하기 2가 돼야 되죠. 저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몇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표현했습니다. 2는 1을 제외한, 맞죠? 1대1 함수니까 3이 두 개 중에서 뭐다?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2가 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엇?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합성함수가 그 지역이 Z인 확률을 구하지만 여사거리가 이번에는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뭐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1은 1에게 반드시 3은 1에게 쏘는 한 가지씩 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이 1이 쏘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이 3이 쏘는 경우도 몇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이 2는 반드시 1에게 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러면 G 함수의 치역이 Z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G는 반드시 누구한테 쏠 수밖에 없다? 바로 0에게 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방법이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36분의 여기 다 곱하면 6, 다 곱하면 6이니까 12가 되겠죠? 따라서 12로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은 바로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원래대로 푼 것도 3분의 2 맞고 여사건도 3분의 2가 맞으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여러분들 잘 비교 분석해 주기 바랍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조금 뭐 어렵지만 조금 쉽게 풀 수 있지만 자, 여기에 원소 개수가 조금만 많아지면 여러분 또 많이 헷갈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가장 이 원소가 간단한 것부터 여러분들 해보면 나중에 좀 더 원소가 많은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챕터 3 바로 확률의 뜻과 활용을 모두 다 마쳤죠. 우리가 여기서 배운 내용이 뭐 용어 정리, 합사건, 곱사건 이런 것도 배웠고 배반사건, 여사건 맞죠? 그리고 수학적 확률, 비하적 확률, 통계적 확률을 배웠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학적 확률이면서 확률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표본 공간의 확률이 1이고 공사건의 확률은 0이었죠. 그죠? 그리고 확률의 득점 정리도 배웠잖아요. 바로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에다가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때 곱사건의 확률이 0일 때, 저 배반 사건일 때는 합사건의 확률은 두 각각의 사건의 확률만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는 합사건과 A 사건의 확률, B 사건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 이 네 개 중에서 몇 개만 알면 세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고 했고 그 확률의 계산 문제는 직접 그
덧셈 정리 공식 같은 걸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사건의 확률을 배워봤는데 여사건의 확률은 반드시 학교 시험이고 그리고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3를 모두 다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챕터 4, 바로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와 그리고 독립 시행의 확률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